망막색소변성증은 이제 한 가지 질환이라기보다는 같은 이 패턴을 나타내는 질환군을 말하는 건데요.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망막에 색소를 보이는 변성들이 나타나는 질환들을 총체적으로 일컬어서 하는 질환명입니다. 망막색소상피변성증은 유전적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종류가 매우 많고 또 그 유전자가 부모에게부터 자식한테 유전되는 그 패턴도 다양하게 있고요. 이제 그 유전자가 얼마나 빨리 많이 발현하느냐에 따라서 망막색소상피변성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고 다음 때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증상은 가장 크게는 두 가지가 맞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밤에 저녁 때쯤 이제 보이시는 게 좀 떨어지는 이제 야맹증이라고 부르죠. 야맹증이 한 가지고 이제 시야가 좁아지는 게 두 번째.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망막색소상피변성증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질환을 갖고 계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가운데 내가 보려고 하는 데가 안 보이는 경우보다는 주변부에 이제 내가 보려고 주시하는 부분이 아닌 부분에 있는 세포들이 기능이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병이 진행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그런 질환을 갖고 계신지 모르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으세요. 조금 이제 어스름한 저녁 때 발을 헛디딜 정도의 야맹증이 있으시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도 낮에 보는 것보다 밤에 생활하는 게 현저하게 지장이 있다 이랬을 때에는 일반적인 그냥 뭐 근시 때문에 생기는 그런 정도의 야맹증이 아니고 혹시 내가 망막색소상피변성증 같은 질환이 있나 하고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시야 협착 같은 경우는 사실 시야가 좁아지는 거는 녹내장의 가장 큰 증상이긴 한데요. 녹내장 같은 경우는 패턴이 있게 이렇게 한 방향성이 있게 들어오게 되고 이제 망막색소상피변성증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먼저 침범하느냐에 따라서 주변부터 보이는 게 좀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밤눈이 어두우시면서 시야가 협착이 되면은 이제 거의 맞다고 보게 되죠. 이제 야맹증이 있으시고 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가 옆에서 이렇게 들어와 봤을 때 시야가 여기까지 와야 보인다 라고 하면은 이제 시야가 좁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현미경으로 이제 렌즈를 대고 이렇게 봤을 때 그 특징적인 색소성 변화가 있는 변성이 있으면 확진을 하게 되고요. 진단이 어렵거나 그렇진 않은데 이제 그 병이 어느 정도 나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시야 검사라든지 뭐 형광안저 촬영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들을 추가적으로 하긴 합니다. 예전에는 망막색소상피변성증은 못 치료하는 병, 치료법이 없고 뭐 동물 실험이나 하는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치료법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치료로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하고요. 두 번째로는 인공망막 치료, 세 번째로는 유전자 치료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치료들은 안 보였던 게 확 보이는 정도는 아니고요. 안 보이셨던 분들이 앞에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몇 개 있는지 보이는 그 정도의 결과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치료라는 게 효과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그 효과를 높이는 일들은 훨씬 수월하니까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있으면 앞으로 머지않아서 실제로 국내에서도 많이 치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망막색소변성증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유전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한 번씩은 이제 간단하게 체크업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내가 뭐 10대나 20대쯤부터 밤눈이 어두웠고 최근에는 보이는 게 시야가 좀 좁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 그냥 병원에 오셔야 돼요. 망막색소상피변성증 자체를 지금 저희가 쉽게 고칠 수 없는 거는 맞지만 그 병이 있을 때 동반되는 뭐 황반 부종이라든지 백내장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있으면 그거는 고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그런 거를 교정했을 때 시력이 또 많이 효전되는 경우도 있어서 병원에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